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342강은요. 배우자한테 사망 전 10년 내에 선증해야 한 어떤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 계약에는 합산이 되되 배우자 상속공제로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결국 합산된다는 얘기는 상속세 계산 금액은 느리지만 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불인정되니까 상속세 부담을 줄 수 없다. 상당히 그 세법 해석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저도 이거를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예규나 심판례가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설득하지 않고 그냥 설득해서 공제 금액을 빼라.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을 많이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뭐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선증해서 배우자한테 할 필요는 없다. 괜히 증여세만 내고 상속세 공제 금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 절세 효과가 없는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잘 보시면 이거는 역시 안세쟁전을 2018년 이번에 2018년 5월 8일 여름 보건데, 여러분의 내지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찰칵해서 여러분들 하시고, 여기 뒤에 예규 판례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기본 개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에서 제 13조 1항 1호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망하는 전 10년 내에 재산을 이제 다 합산하죠. 물론 이제 상속인은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선증여한 현금, 예금이나 금융자산, 또 부동산 같은 것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다 아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공제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이제 최소 5억 원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 비율, 즉 자녀들은 1이고 배우자는 1.5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2명이 직원이 애들이 2명이면 1 플러스 1 플러스 1.5분의 1.5 이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35억 원까지 공개가 된다. 그 사이에는 그 비율대로 곱한 금액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35억 원까지 공개가 되고. 근데 이제 일반인과 상식과 다른 과세 현실이 뭐냐면, 배우자의 선증한 재산은 10년 내의 것은 이제 상속 재산 금액에는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재산 금액에는 이렇게 합산이 돼서, 이것도 이제 선증한 재산도 이렇게 해서 총 세율을 여기다 세금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세금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빼주는 상속세 공제 금액에서 기초 일괄 공제가 있고,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 공제 금액, 선증여한 금액 합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속 합산해서 계산하지만, 배우자 상속 금액을 공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국세청 유권 해석이나 국세심판위에서는 대부분 선증 금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 계속 과세를 하고 있고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발생 계산 사례를 한번 제가 한번 보시죠. 만들어 봤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를 듣고서 다 이 금액을 채택해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첫째, 배우자 명의로 10년 이내, 돌아가시 10년 내에 이제 잘 살라고 한 주택을 전세 내에서 7억 원을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배우자가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 금액을 높여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배우자한테 7억 원을 준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배우자 공제 금액이 10년 단위 6억이니까 6억을 빼면 1억에 대한 10%인 2천만 원만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자, 사망할 때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상황을 보면은 자녀는 2명이고 배우자 1명이라고, 배우자는 당연히 1명이죠. 건물 살도 있는 상가 건물이 있고 예금이 13억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보통의 실패하지 않은 중산층 남자 80대 90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는 힘든 것이죠. 그럼 이제 이분의 총 상속 재산은 현재 남아있는 건물 15억 원에다가 예금 14억 원은 당연히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 내 전에 졌던 보증금도 10년 내 거기 때문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7억에다가 15억에다 13억을 더하면 35억 원이 되죠. 물론 이제 10년보다 더 이전에 전세 계약한 거라면 그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건 운이 좋은데,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 기간 연장이 보통 6, 7년이니까 남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10년이 더 지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합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상속재산이 35억 원이다. 이 상속재산을 실제 그대로 배분하면 35 곱하기 이제 자녀 1, 또 하나의 자녀 1 플러스 배우자 목 1.5분의 1.5 이렇게 되면 3.5분의 1.5가 되니까 배우자 몫은 15억 원이 돼서 이 15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과거 전세금 7억 원을 드린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예금 그 8억 원, 13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배분하면 이렇게 15억 원이 돼요. 그럼 이제 15억 원을 실제 상속 받은 거로 봐서 공제해 주면 좋은데 이제 실제 상속 공제액은 그렇게 15억 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자녀도 1기초일과 공제 5억 원에다가 저 위에 그 예금이 10억 있으니까 금융재산 공제 20%인 2억 원까지 20% 2.6인데 2억 원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는 저기 자기 법정 비율대로 계산한 4번에 15억 원이 아니고 8억 원만 공제해 준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증에 받은 전세금은 이제 이것은 현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는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그것은 합산은 하되 공제에서 제외해주는 놀부심부의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냐면 35억 원에서 기초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상속공제 2억 원을 빼고 그 이제 금융 배우자 공제는 15억 원이 아니라 8억 원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억 원의 상속재산이 돼서 이거에 대한 납부세금을 곱하면 1억 원까지는 10%, 초과 4억 원은 이제 20%, 또 그 초과 5억 원 30%,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 15억 원 초과분은 이제 40%가 돼가지고 쭉 상속세이 나오고 이거 6.4억 원인데 6.4억 원 중에서 이제 선증한 거 10%였던 그 1억 원에 대한 10%, 1억 1천만 원을 빼 6.4억 원을 3억 원을 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쟁점되는 게 손증여한 재산 7억 원이 이제 결국 40%의 세율이 4728, 2.8억 원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아예 전혀 무시하고 그냥 8억 원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 과표 금액이 이렇게 높게 나와서 꽤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노년 부부가 사망 예상 전 10년 내에 배우자한테 미리 증여해도 오히려 그것은 상속 재산 총 금액에는 합산이 되지만 상속 공제금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이제 그냥 그거는 적용받지 못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우자끼리 서로 아예 건강할 때, 즉 10년보다 더 오래 살라고 예상할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은 그 상당히 절세 혜택에 도움이 돼도 그렇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증여하는 것은 오히려 증여세만 내게 되고 그것이 상속공제 금액에는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세에도 나름대로 치밀한 예상적 작전이 필요한데 제갈 공명이 아닌 이상 자기가 죽을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일찍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금술이 좋게 여유있게 일찍 하는 것이 굉장히 상속 플랜에도 좋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성의 대표 강인종이었습니다.